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동훈 깊이 읽기의 한타 강사 윤성만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이 함께 보실 교재는 국민이 먼저입니다. 이 책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공부할 페이지는 312페이지입니다. 챕터 제목은 보수 이념과 역사의식. 과연 보수의 이념과 역사관은 어때야 하는가에 대한 한동훈 전 대표의 생각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 책에서는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김좌진, 이범석, 지청천 장군 그리고 이회영 선생의 흉상 철거 논란, 이 문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질문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할 때 그냥 단순하게 당신의 역사의식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답변도 벙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사안을 들어서 콕 집어서 물어야 답변 내용도 디테일하고 좋아집니다. 이건 질문의 기술이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2023년 8월 28일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국가가 지향해야 할 가치 중 제일 중요한 것이 이념이다 라는 발언과 그리고 육군사관학교의 흉상 철거 논란을 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동훈 전 대표는 어떻게 답을 했는지 한번 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는 말을 하는 스타일이 이래요. 정확하게 개념을 정의를 하고 그리고 정의된 개념에 따라 자신의 명제와 가설을 검증해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럼 이념이란 무엇이냐? 사람마다 이념을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가 생각하는 이념은 우리가 어떤 세상을 꿈꾸냐는 문제다. 그리고 자기는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지향한다. 자유는 필연적으로 다양성과 개방성을 가진다. 그러면서 관용과 배려의 정신이 일상을 사는 생활인의 실천 원리로 여겨진다. 되게 짧은 문장이지만 상당히 많은 걸 함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념은 내가 어떤 세상을 꿈꾸냐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사회를 지향을 하는데 여기서 자유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각자의 자유가 생각과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 다양성과 당연히 개방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다양성과 개방성이 인정받으려면 타인의 생각에 대한 어떤 관용적이고 배려적인 태도가 있어야 된다. 그게 우리 생활인들의 실천 올려야 한다. 짧은 문장이지만 상당히 많은 또 깊은 함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참 이런 전제 아래서 놓고 보면 육사에 무슨 흉상이 있든 구성원들이 합의만 하면 문제될 게 없다. 그죠? 그 안에 어떤 흉상이 있든지 간에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나 나아가서 국민들이 합의를 하면 굳이 그걸 가지고 대통령이 감나라 배나라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라는 명쾌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원칙을 내세웁니다. 바로 역사의식이죠. 중요한 한 가지 원칙은 대한민국을 침략한 6.25 전쟁에 참전하는 등 체제를 무너뜨리려 했던 이들에 대한 평가는 엄정해야 한다. 그러니까 자유와 개방성, 다양성 다 좋은데 체제, 6.25 전쟁에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 했던 사람을 우리가 육사라는 공적인 공간에 세워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을 분명히 한 겁니다. 너무 명약관하게 뚜렷하게 본인의 철학을 밝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독립운동의 영웅인데 이분의 정치적 성향이 사회주의거나 무정부주의였다고 생각을 해보자. 이 사람이 광복 후까지 살아남아서 6.25 남침에 관여하는 등 대한민국 체제 위협을 가했다면 공로가 크든 작든 간에 국가 차원에서 예우하면 안 된다. 왜? 체제를 무너뜨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대표적인 사람으로 김원봉을 예시로 듭니다. 독립운동의 영웅일지 몰라도 북한 정권에서 주요 직책을 맡아 6.25 남침 당시 대한민국 침공에 역할을 했다. 그래서 안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홍범도 장군은 사회주의 성향을 갖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광복 이전에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나중에 광복 이후에 살았으면 뭐 사회주의자가 됐을 거다. 이런 식으로 상상을 해가지고 비판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 이 당시에는 뭐 이런 예시를 김문수 후보로 들었네요. 그러니까 이때는 김문수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됐을지 몰랐지만 이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김문수 장관 같은 분이 좌파 운동가였다가 열성적인 우파 정치인이 되었던 것처럼, 그죠? 왜냐하면 한 정치인, 한 인물의 행적을 평가할 때 종합적으로 평가해야지 어떤 하나의 장면만 놓고 평가를 한다면 그건 왜곡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전 대표의 이 표현도 저는 아주 마음에 듭니다. 역사는 독점할 수도 없고 독점되지도 않는다. 그러면서 뭐 우리가 한동안 건국절 논란이 있었죠. 그 건국절 논란에 대해서 둘 다 자랑스럽게 기념하면 된다. 그러면서 1919년부터 1948년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나. 그 세월 전체가 일제에 맞서 싸우며 독립을 외치고 근대적인 의미의 건국을 해나가는 전체 과정이었다. 이게 정말 맞는 얘기예요. 뭐 대한민국 건국을 1919년이냐 1948년이냐 꼭 어느 하나로 꼬집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죠? 1919년에 우리가 3.1운동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그때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까지 이어지고 이 전체를 역사의 하나의 과정으로 보면 되는데 왜 그거를 굳이 19년이냐 48년이냐 나뉘어가지고 일도양단을 해야 됩니까? 아무 쓸데기도 없는 이념 논쟁이에요 이게.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당시에 제일 중요한 게 이념이다? 중요한 거 이념은 맞아요. 맞는데 그게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방 이후에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 체제를 택할 거냐 아니면 대한민국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택할 거냐 이런 상황에서 이념이 제일 중요한 거지. 지금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여기서 뭘 또 이념을 또 얘기를 합니까? 그죠? 실용이 더 중요하죠. 물론 이념도 기본적으로 윗바탕에 깔려 있어야 됩니다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실용적인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 수 있을까? 그걸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있어야만 이념도 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5.18에 대한 인식도 좀 남달라요. 그러니까 과거에 보수 정치인들 하면 5.18에 대한 평가가 매우 인색했어요. 그죠? 근데 굳이 우리가 그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을 예로 들어요. 그 당시를 경험해보지 못한 청년들에게 5.18 민주화 운동은 4.19 혁명 또 8.15 광복과 같은 역사 속 사실 중에 하나다. 독재에 맞서 싸운 자랑스러운 시민들의 역사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5.18을 어떤 정치적 싸움의 소재, 정쟁의 도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역사로 그냥 객관적으로 그대로 보고 넘어가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굳이 그거를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역사를 대립의 장으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 그게 한동훈 전 대표가 갖고 있는 역사관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비판도 합니다. 민주화 운동, 그러니까 80년대죠. 학생운동 경력만을 내세워서 평생의 정치 동력으로 삼고 있는 86 정치인들에 대해서 젊은 세대는 비판적이다. 그리고 젊은 시절 한때의 운동 경력, 민주화 운동 경력을 내세워서 평생 우려먹는 86 정치인에 대한 청년들의 평가는 냉정하다. 이 지점에 대해서 아마 많은 세대들이 지금은 많은 국민들도 공감을 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이번 시간에는 한동훈 대표의 그 보수 이념과 역사 의식을 봤는데요.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념이라는 것은 어떤 세상을 꿈꾸느냐 하는 걸 얘기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세상, 그 이념은 바로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은 자율성, 다양성, 개방성입니다. 각각의 생각, 서로 사람마다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런 다른 생각들이 모여서 다양성 있는 문화와 사회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사회에서는 필연적으로 상대를 인정하는 개방과 관용의 태도, 배려의 정신이 깃들어야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남의
자유도 존중하는 것, 그것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가장 기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역사라는 것도 어떤 한 사람이 하나의 생각과 역사관으로 독점하려 해서는 안 된다. 독점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를 살아가는 구성원들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어떤 이념에 치우쳐서 실용을 놓쳐선 안 된다. 그리고 이런 생각들이 한동훈 전 대표의 그 대선 출마 연설문에도 잘 드러나 있죠. 그때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그렇죠. 실용이 이념을 이기는 나라. 저는 그 표현 속에 많은 것들을 담고 있다고 봅니다. 자, 오늘 한타 강사 한동훈 깊이 읽기 시간에는 한동훈 전 대표의 역사의식 그리고 보수 이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